지금 그 순천향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좌장을 보게 된 특별한 연은 제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 이순신 연구소장을 했습니다. 워낙에 그간에 옆에 우리 임 교수님, 제 소장님 등등 여기 플로아에서도 쟁쟁한 이순신 연구소장이 연구자가 계시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이순신을 그렇게 깊이 연구하기가 부끄럽고 해서 그동안 좀 약간의 뒤로 물러 있었습니다만은 지난 20년간 이순신 이데올로기 속에서 저도 어떤 생활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그런 점에서 20년 만에 제가 연구소장인데 20년 만에 제가 이 자리에 또 서게 되니까 아주 감회가 새롭고 마구 설렙니다. 제가 정말 설레고 개인적으로 오늘 제가 말이 많을 것 같아서 오히려 지금 굉장히 말을 줄여야 될 것 같은 그런 심정입니다. 이런 우리 이순신 세미나 관련해서 많이 다녀보면 우리 이순신 세미나에 끝까지 남아있는 플로아에 많은데 오늘은 생각보다는 좀 적지만 그래도 처음에 오신 분이 그대로 자리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매번 이런 행사할 때마다 어전에 굉장히 어떤 분을 내빈으로 소개해야 될까? 저는 그게 제일 불편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어전을 특히 군 관계자들 어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불편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보면 이 끝까지 플로에 남아 계신 분이 지금 최고의 VIP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우리가 VIP다 하고 박수를 한번 시작합시다. 교수님부터 정원대학교 김경수 교수님부터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경수입니다. 167쪽입니다. 임원빈 소장님의 원고를 읽으면서 왜 이 글을 작성했는지,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지 의도와 목적을 아마 그 발표 때도 잘 들으셨을 거고 저도 원고를 받고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이 보편적으로 요구하는 이상적 리더의 모습으로 이순신 정신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이순신 정신의 현대적 함의라는 전제의 성립, 그것에 대한 과제의 해결을 도모했습니다. 방법론적으로 1598년 순국 이후 현재까지 시기별 이순신 선양과 정신을 개관하고 리더 이순신의 근거에서 이순신 정신을 5가지로 정리해서 함의를 도출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글을 읽으면서 무엇을 토론하지 하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3장 3절 2번입니다. 의리지향의 정의의 전쟁, 임진왜란에서 이렇게 이제 그때 본문에 뭐라고 쓰였냐면, 일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조선을 침략해서 이유 없는 전쟁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건 일본의 끊임없는 침략 근성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정의가 승리하는 역사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의리지향의 역사의식과 정신이라는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전쟁의 승리는 의리의 정신만큼 국방의 중요성도 언급할 필요성이 있고, 결국 지휘관의 리더십과 장병, 무기, 군량미, 대민, 아마 이거 본문에서도 그 다음에 필자가 이미 이전에 애민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글을 쓰신 적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협화가 이루어져야 그게 전쟁이 가능할 것이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서는 좀 강조하시다 보니까 의리정신이라는 표현을 하고 계셔가지고 의리의 정의가 승리함 이런 표현을 쓰셔가지고 그런 부분도 좀 보완하실까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지적을 엄청 많이 해주셨는데 전부 다 수용하겠습니다. 1번 수용, 2번 시대정신 수용. 오늘 질문해 주신 거 가운데 이제 제 가슴에 닿는 게 실행 방안이에요. 실행 방안. 그리고 이제 또 한편 제가 이걸 이렇게 쓰면서 한번 이순신 연구의 역사를 쭉 한번 이렇게 돌이켜 봤는데,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무공 정신, 충무공 5대 정신, 이게 결국은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영향을 받은 그런 상황 속에서 나온 거라는 걸 전제한다 그러면, 제가 오늘 얘기했던 신충무공 5대 정신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부담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시대에
결국은 또 우리가 궁극적으로 뭐 역사학이든 철학이든 문학이든 이순신 장군을 공부하고 배우는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 구성원들이 이순신 장군님의 정말 존경스러운 정신을 본받는 게 결국은 궁극의 목적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보면 누구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이 계시다 그러면 제가 한 이 5대 정신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또 다른 분은 또 나름대로의 본인의 어떤 틀을 가지고 5대 정신 아니면 4대 정신 다 만들 수 있다 이거죠. 이제 그런 이제 국가 주도가 아니라 민간 주도라는 것은 이렇게 다양성 다원화 시대로 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은상의 모모가 아니라 조성도의 모모가 아니라 임원빈의 모모가 아니라 누구든지 제대로만 잘 만들 수만 있다면 누구든지 제대로 된 이순신 정신 관련된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 상품이 좋으면 채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한편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그러면 이 정신을 전파할 거야라는 게 이제 저는 지금 화두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언뜻 나왔어요. 전국적으로 이순신 장군에 관련된 사업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순신 재단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국회 입법 저기 해서 올라가기도 하고 몇 번 지금 그렇게 됐는데 통과가 안 되잖아요. 전부 다 뭐 통영에서 있어야 돼, 여수에서 있어야 돼, 아산에 있어야 돼. 국회의원들이 또 다 다르세요. 안 되더라고 결국은.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아쉬웠는데 또 한편 지금 와서 이제 이 논문 쓰면서 생각해 보니까 꼭 이것을 국가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거야? 국가 예산으로 하면 또 어떤 권력자의 어떤 생각이 있다 그러면 또 그것이 거기에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위험성이 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것을 민간 사회에서 또는 어떤 요새 뭐 후원도 많이 하잖아요. 기업에서, 현대에서, 삼성에서 저는 이것도 어느 특정한 기업에서 뭐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재단 사업으로 뭐 하는 거라기보다는 이것도 좀 몇 개 정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경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 30여 년 연구를 했는데 이제 리더십 연구를 거의 마무리한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정신 이건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제는 마무리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지? 이게 이제 또 한편 제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방책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우리 아산이 배출한 세계적인 수군 명장이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 이제 저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여러 편의 논문도 이제 써봤는데요. 오늘 우리 민장원 교수님께서 이순신에 대한 기억의 전승과 재구성이라는 논문을 발표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이 논문을 읽어보면서 이제 새로운 또 우리 이순신 연구에 있어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구나. 이제 아주 젊고 또 힘이 넘치시는 이런 새로운 연구자가 탄생했고 이분이 이제 앞으로 수십 년 또 이제 교수 생활을 하시면서 많은 연구를 앞으로 하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감을 크게 이제 느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이순신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구체적인 현장 사업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거는 이제 그 논문에서 많이 언급하고 있지 않은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현충사의 창건 같은 문제, 이것도 보면은 사실 이 현충사의 그 창건이 이렇습니다. 우리 아산 지역에서 경우에 보면은 1634년에 말이죠. 정태서원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때 보면은 정태서원 안에 충효당이라고 하는 것이 건립이 되고 거기에 이제 이순신 장군 그다음에 강봉수 이 두 분을 갖다가 향사를 하는데 이때 이걸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계 김장생의 문인인 조상우입니다. 따라서 이제 송시열과 김장생과 송시열로 연결되어지는 이 서인 쪽이 이순신의 현창을 갖다가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이제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민유중이라는 분과의 연결까지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렇고요. 그러한 결과가 1706년에 와가지고 현충사 이제 창건 운동이 아산 유림들에 의해서 주도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사회까지 받고 이게 일종의 이제 사회 서원으로서의 기능을 담당을 하거든요. 그러한 일련의 과정이 이제 질문 두 번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문 세 번째는 일제시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사실 이야기하자면 상당히 길어요. 저도 한번 이 관계에 대해서 이전에 굉장히 이제 자료를 많이 조사를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도고 헤이하치로의 문제까지도 한번 다 뒤져본 적이 있었었는데, 일제시대에 있어서 일본인들이 이순신을 더 우리보다 먼저 발견을 한다는 게 놀랍습니다. 질문만 해주시죠. 예? 세 번째 질문. 예. 저 금방 끝낼게요. 1분 안에. 예, 그 석향생이라는 인물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필명이어가지고 이게 누군지에 대한 게 이때까지 모르다가 최근에 와서 이제 오다기리 마스노스케라는 사람이라는 게 확인이 되어졌는데, 이 사람이 쓴 물록 정한 수사시말 조선 이순신전이라는 게 1892년에 책이 발간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순신을 넬슨과 비교하는 이게 이제 그 이야기가 처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순신에 대한 이제 평가를 일본인들이 먼저 발견을 하고 그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을 하는데, 일본인들의 이런 발견이 우리 한국의 당시 민족수의 사학가들한테 영향을 주어주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채호, 그 다음에 박은식 이런 분들이 이순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이순신 전을 갖다가 발간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국난을 극복하는 그 메시아적인 인물로서 이순신을 기억한다면, 일본은 당시 자기들이 신생 그 제국 해군을 갖다가 이제 출발을 할 때, 제군 해군에서 보면은 어떤 그 과거 역사 속에서 승리의 기억이 없어요. 그걸 우리 이순신을 통해 가지고 이제 확인하려고 한 노력. 여기에 대한 논쟁은 뭐 굉장히 많은 그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제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이제 먼저 일본 같은 경우인데요. 그러니까 이순신이라는 인물은 사실상 그러니까 노소론 어떤 당색에 무관하게 현창 예를 들면 국왕이 뭐 제시를 하든 밑에서 신료들이 제시를 하든 크게 이견이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마 세 가지 삼박자가 이제 갖춰졌기 때문으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 첫 번째는 일단 그 이순신의 당색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혹자는 이제 그 유성룡과 친하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동인계열로 이제 구분하기도 하는데, 일단 무관이었고 당색도 뚜렷하지 않았다는 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마 뭐 지금도 그랬지만 그때 당시에도 이순신이 이뤘던 전공,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해서 나라를 구한 거죠. 그래서 그 전공이라든지, 그다음에 유교의 보편적 가치인 그 충절을 가지고 있었고, 이게 심지어 본인의 후손들이 그걸 또 그래서 그걸 이제 보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삼박자가 이제 아까 질문 주신 이 노론 계열과 이제 관련이 되어 있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 송시열도 그렇고 민유중도 그렇고 이 이순신 현창에 적극적으로 이제 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론 계열의 인사들이 그러니까 이 숙종의 어떤 정책과도 유관한 어떤 현상을 보이는데, 제가 아까 발표 중에 잠깐 이제 언급을 했지만 1704년에 그러니까 숙종이 대보단을 설치를 하고 이 중화의 적통을 이제 본인이 이제 계승한다. 이걸 이제 학자들이 소중화라고 이제 예전에는 얘기를 했었고, 지금 이제 중화 계승 의식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중화라고 하는 이게 명이 이제 견제하고 있었던 중화가 명이 멸망함으로써 이제 사라지니까 이거를 이제 조선에서 그것을 담당하고 주재하려고 하는 겁니다. 국왕이 이제 그걸 이제 견지하고 갔을 때 카운터 파트너가 이 노론이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순신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 중화를 수호했던, 그러니까 뭐 심지어 이제 진린과 같이 이제 연합 함대를 꾸리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이 삼박자가 다 갖춰졌기 때문에 이순신이 현창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가 원래 박사 논문을 이 조선 후기에 이순신 기억 전승을 조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볼륨 있게 다뤄볼 생각이었는데, 지금 박사 논문 다른 주제로 썼긴 했지만,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실제로 제가 아까 그 정조 때를 조금 많이 그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이게 되게 이순신 현창이라고 하는 게 지금 선언적으로 당연히 그때도 엄청나게 국가 주도적으로 막 됐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조 때부터 시작해서
정조가 되어야만 정조가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추진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 관련된 기록들, 그러니까 그 정치학의 그 이순신 현창의 배경과 시대적 맥락을 저는 이제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문헌으로 이제 그걸 실증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 게 이제 영종조대입니다. 실제로 그 이전만 하더라도 보통 이순신 현창에 있어서 국왕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신료나 그다음에 뭐 지역 유생들, 뭐 민인들이 건의를 올리면 그게 이제 수용되는 경우에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구체적인 그 기억의 변화가 실제로 가시적인 현창물로 구현되었는가. 저도 이제 이걸 아까 말씀하셨듯이 추후에 이것을 정치학에 좀 더 연구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3번은 지금 개항기부터 시작해서 일제강점기로 넘어가는 그 공백에 이런 이순신 기억이 어떻게 이제 전유되고 재구성됐는지도 이렇게 공부를 하라는 의미에서 이제 적어주신 것으로 알고 더 열심히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3주제 사극과 영화 속의 이순신 재현의 토론을 맡은 사단법인 이순신 리더십 연구회 상임이사 방성석입니다. 두 번째 당부는 영화 노량은 부제가 죽음의 바다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죽음 뒤에는 이순신과 함께 싸운 용맹스러운 장수들의 죽음도 함께 있었습니다. 특히 선조실록 무술년 11월 27일 기사에 통제사 이순신과 가리포 첨사 이영남, 나간군수 방덕룡, 흥양현감 고득장 등 10여 명이 탄환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록의 기사대로 이순신과 함께 전사한 용맹한 장수들의 죽음을 반드시 드러내야 된다. 그래야 죽음의 바다가 되는 것이고 그들의 죽음도 고귀한 구국의 역사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신신당부가 오히려 아주 무색하게 영화 노량 죽음의 바다에서 이순신과 함께 전사한 가리포 첨사 이영남, 나간군수 방덕룡, 흥양현감 고득장 등의 죽음은 단 한 줄의 대사도 단 한 줄의 자막도 없었습니다. 그 결과 영화 노량은 한마디로 폭삭 속아 수다가 아니라 폭삭 망의 수다입니다. 왜냐하면 재작명 교수님이 누적 관객 457만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2024년 1월 달에 극장에서 종영할 때까지 150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관객 OTT, 오버 더 톱이라고 하는 인터넷을 통한 관객을 전부 합쳐서 457만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457만이라고 해도 1차 명량이 1761만입니다. 전 국민의 3분의 1이 봤다는데 그거에 비해서 1300만 명이 부족했어요. 2차 한산이 726만인데 거기에 비해서 300만 명이 부족했습니다. 손익분기점이 720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150만, 많게 잡아서 457만. 그렇다면 실패작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저는 영화 제작자가 관객의 수준을 너무 경시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영화 제작자가 전문가의 조언을 경시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조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역사적 사실과 다르게 해전마다 등장하는 거북선과 백병전, 또 컴퓨터 그래픽에 의존한 해전마다 비슷비슷한 전투 장면, 이런 것들이 곧 역사적 의식과 사회적 책무를 소홀히 한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무리 영화는 상상과 허구가 허용되는 창작의 예술이라고 해도 CF 광고를 보고 이순신 장군을 메가ペプス 장군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역시 영화를 보고 역사적 사실로 인식한 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역사 영화 제작자들은 역사적 사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반드시 학문적 고증과 전문가 검증을 충분히 거쳐야 한다. 반드시 역사적 의식과 사회적 책무를 사명으로 여겨야 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발표자님의 고견도 함께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방성석 회장님입니다. 이런 존경하는 분이 김한민 감독한테 찾아가서 부탁을 했으면 들어줬어야지. 이렇게 무시했다는 것은 상당히 좀 불쾌합니다, 저도. 그래서 그 3명을 다 내지는 않더라도 방성석 회장님 조상이신 방등용 장군이라도 나오게 해야지. 다 안 나오게 했습니다. 이건 참 김한민 감독의 잘못입니다. 이런 분의 어떤 인식을 이렇게 좀 바꿔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이게 뭐 가능하겠습니까? 그 바꾸려면은 뭐 진짜 새로운 진짜 멋진 이순신 영화가 지금 만든 것보다 훨씬 재미있고 멋지게 할 수 있다는 어떤 그 역사적 사실을 잘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설득시키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회장님의 그 생각에 지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어떻게 이제 영화 제작자들, 드라마 제작진들이 그런 인식을 전환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나사렛대 김수영 교수입니다. 관광 전공을 해가지고요. 아마 4번째 토론자가 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임원빈 소장님 말씀하신 저희는 수평 소통의 정신을 좀 적용을 한번 해볼까 오늘 들으면서 잠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관광 쪽인데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저는 세종대왕님과 이순신 장군은 그냥 대한민국의 국민의 마음속에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끝까지 주장하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현대의 MZ세대들이라든지 관광을 많이 다니는 그런 세대들이 원하는 니즈를 조금 융합시키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살짝 했습니다. 굉장히 좀 힘든 이야기이긴 하지만 저는 관광인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여기 계신 분들이 역사적으로 고증해 주시고 검증해 주신 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관광으로 연결할 때는 조금 비틀어 보이는 그들이 좋아하는 니즈를 조금 융합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안인숙 박사님께서 관련된 부분을 말씀해 주셨어요. 2가지 정도를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제 머릿속에 들어온 거는 윷놀이 관련된 척자점. 네, 이런 다양한 콘텐츠 중에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그런 콘텐츠를 이야기해 주셔가지고 너무 반가웠고요. 근데 그렇다면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아산시라든지 이런 쪽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이디어를 조금 더 주시면 어떨까라는 질문 한번 드려보고요. 지난 금요일날 여수 진남관을 갔었던 것 같습니다. 연관해서 해설사님하고 이야기를 좀 더 나눴던 것 같아요. 근데 해설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돈이 부족하다. 뭘 하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모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보다 지금 척자점 만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돈이 좀 부족한 상황에서 컨텐츠를 잘 연결해서 하는 아이디어가 혹시 있다면 말씀 주시면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2번째는 전 학교에 있다 보니까 관광학과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 척자점을 이제 아이디어로 제시를 했던 이유는 전국 어디에도 이순신 연계 축제를 가지고 척자점을 가지고 콘텐츠 한 곳이 없기 때문에 선점의 의미에서 먼저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포춘 쿠키 그다음에 뭐 다양한 킬러 콘텐츠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MBTI를 적용한 방법도 있는데 이 아이디어를 첫 번째는 이제 저는 인문도시 이게 벗어날 수 있는데요. 인문도시 사업 기획을 2014년부터 지금까지 해서 다 교육부 자금으로 이런 창의
시민 아이디어 모으기를 합니다. 척자점 대회, 척자점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원 소스는 사실에 기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이것이 정확하게 444까지 있는데 이 64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해달라고 먼저 하셔야 되는데 이건 연구 집단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고요. 그건 이제 연구재단의 다양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축제학으로 한국연구재단의 학술 연구를 해서 지원을 받아서 그 돈으로 전국을 다녀서 했거든요. 그 방법이 첫 번째는 있을 것 같고요. 아이디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춘쿠키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자기 입맛 뽑았을 때, 축제가 개최될 때 그것을 해당 지역 축제의 입장권을 대신을 해서 뽑게 하는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지자체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이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 제안이 나왔었습니다. 더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이제 논문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학생들은 저는 이제 축제와 지역 문화 탐방 그리고 관광 이제 저는 관광이라기보다는 축제에 포커스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축제를 관광의 요소로 보지는 않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도. 그런데 학생들은 포토존과 축제를 참여형 축제와 그 다음에 보기 축제로 나눈다면 학생들은 절대적으로 참여형 축제를 원합니다. 키워드를 3개 정도 주고 이것에 맞추어서 아산에 맞는 학생들의 주 특징은 키워드를 반드시 제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산 성웅 이순신 축제, 명량 축제 키워드를 주어서 그 축제에 맞는 특징을 학생들이 기획을 해봐라. 대학생 공모전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생 공모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단을 구성을 했다면 그 학생들에게 장학금 명분으로 주면서 한번 도전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플로에 끝까지 방청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훌륭한 발표해 주시고 토론에 임해 주신 토론자분께 큰 박수 한번 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